척추 질환의 좋은 자세, 나쁜 자세 이미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허리를 굽히지 마라, 허리를 펴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디테일을 잡아야 합니다. 1999년도에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무려 사람의 디스크 안에 직접 압력 측정기를 직접 디스크 속에 잡아 넣어가지고 여러 자세를 취하면서 압력을 측정해 봤던 거죠. 이 실험 덕분에 우리는 디테일한 굉장히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압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었고요. 옆으로 눕는 것보다는 바로 눕는 게 훨씬 통증 디스크 압력은 훨씬 더 낮았고 대부분 시간을 많이 앉아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조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재밌게도 등받이에 기대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 자세에서 놀랍게도 누워 있을 때랑 비슷하게 디스크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시고요. 의자 안쪽까지 깊숙이 집어넣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5도 정도 살짝 위를 보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 많이 편해요. 질문을 해도 되나요? 예. 오늘 예. 등의 각도가 그러니까 의자마다 세팅이 좀 다를 건데 어떤 거는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앞에 좀 치우쳐져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뒤로 좀 이렇게 너무 누워 있는 의자도 예,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각도 설정이 혹시 좀 있나요? 누울수록 사실 좀 좋긴 하긴 한데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실용성을 좀 따져봐야겠죠. 이렇게 15도 정도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실제 연구에서도 그랬고 사실 늦추면 늦출수록 디스크 압력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대신 늦췄을 때 고개도 중요합니다. 경추 디스크도 중요한데 경추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숙이지 말고 펴라입니다. 근데 등이 이제 뒤로 제껴지면 제껴질수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죠. PC방 자세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경추 디스크가 이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권장하지 않는데 누워서 이렇게 질려볼 수 있고 모니터를 여기 위치시킬 수 있다면 뭐 조금 타협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디스크 압력이 정말 높아지는 디스크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자세는 어떤 것들이었나? 허리를 숙여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허리를 펴지 않고 이렇게 굽혀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디스크 압력이 가장 높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물건을 들어올린다면요, 이거는 본인 디스크를 반드시 파괴하겠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자세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 군대에서 윗몸 일으키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윗몸 일으키기 그런 운동들은 디스크 압력을 이제 매우 높이기 때문에 디스크 퇴행성 변화를 굉장히 가속화하기 때문에 사실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운동도 숙이는 운동 말고 펴는 운동을 해라라고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추천하는 운동도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는데요. 숙이지 말고 허리를 펴서 하는 운동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앞에서 발표하셨던 분들이 많이 소개했던 이제 맥켄지 운동 많이 보셨죠? 허리를 펴서 맥켄지 운동 이런 것들 이런 운동도 되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부상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은 플랭크 운동입니다. 플랭크 운동 남녀노소 모두가 부상 없이 하는 플랭크 운동이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들 힘 없으신 분들 많거든요. 80대 70대 할머님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벽밀기 하세요 할머니 이렇게 벽밀기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걷기 운동, 유산소 운동 사람은 달리기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달리기만 해도요 정말 좋아집니다. 그래서 좋은 운동은 허리를 펴서 하는 이제 맥켄지 운동, 플랭크 운동, 벽밀기 그리고 러닝 그리고 건강한 남자들한테 한 가지 더 추천하자면 푸시업을 또 추천합니다. 푸시업을 하는데 우리 가슴 근육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려갈 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면요 우리 몸에 있는 코어 머슬의 근육들을 다 느낄 수 있어요. 디스크를 지키는 코어 근육이 강해지면서 훨씬 더 오랫동안 디스크를 쓸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은 허리를 숙이지 말고 허리를 펴라. 그리고 회복할 때는 이제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허리 밑에 베개, 다리 밑에 베개에 대고 주무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럼 이제 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열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협착증도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급하게 절대로 수술적 치료를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4세 여성 환자분이십니다. 심한 디스크 탈출증으로 이제 걷지도 못하였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터져 나온 디스크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있는데 수술적 치료 없이 주사 치료 이후에 디스크가 흡수돼 가지고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68세 환자분이신데요. 이분도 똑같이 이제 중추성 협착증이죠. 3번, 4번 디스크가 이제 뒤로 밀려가지고 저런 경우에는 보통 4번 신경이 눌려가지고 다리 앞 옆쪽이 이제 많이 절여하시긴 하는데 이것도 수술적 치료 없이 주사 치료만으로 디스크가 회복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분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1년 동안 어떤 주기로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저분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요. 제대로 된 전 경막 외광을 도달할 수 있는 경추간공 신경관 차단술을 2번 치료받은 이후에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주사 치료가 이제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주사 치료를 받아야 받고 나서 이제 효과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겠죠. 그 어떻게 주사 치료가 있고 어디를 타겟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되는 이제 근본 위치에 대해서 저희 환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근처에까지 약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 공간을 전경막외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전경막외 공간은요. 그럼 척수신경이 이렇게 있고 디스크가 있죠. 그러면은 이 공간에서 척수신경 뒷부분을 후경막외 공간, 척수신경과 디스크 사이 공간을 전경막외 공간입니다. 그러면은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으니까 이 사이 공간이 전경막외 공간에 약이 도달해야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경막외 공간에 이제 약을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꼬리뼈 접근법, 그 다음에 뒤에서 접근하는 거, 허리 뒤에서 들어가는 거, 그다음 허리 옆에서 들어가는 거. 이 중에서 옆에서 접근하기, 즉 덩크슛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 덩크슛 방법, 즉 추간공 접근법은요, 그 신경근을 건드려서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추간공 접근법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주사 치료를 받고 나서도 효과가 없다면 이제 그 윗단계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경성형술이 그 윗단계고 그 다음이 풍선확장술인데 신경성형술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풍선확장술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풍선확장술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아진 그 디스크, 좁아진 척추관 협착증 그 부위를 풍선을 넣어가지고 활짝 넓힌다. 병변이 있으면 그 병변을 확인한 다음에 그 병변에다 풍선을 위치시켜서 넓혀서 확장시키는 겁니다. 네, 제 시술 환자 케이스입니다. 이제 요추 4, 5번 중추 협장성을 이제 호소하시는 환자분이셨는데 MRI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이제 심하게 퇴행성 변화 때문에 디스크가 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사 치료를 제대로 된 주사 치료를 여러 번 했음에도 주기가 너무 짧아져가지고 1, 2주 만에 주사 치료를 계속 요구할 만큼 이제 통증이 많이 심해져가지고 제가 풍선 확장술을 결정했던 케이스입니다. 그 시술 이제 사진입니다. 시술 사진을 보시면은 까맣게 돼 있는 게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액체가 조영제가 잘 퍼지는 거예요. 조영제가 퍼지지 않는 공간이 척추 4번과 5번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하얀색 공간들이 보이는데 이게 약이 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풍선을 올려가지고 풍선을 쫙 확장한 사진이에요. 그걸 보시면은 동그란 풍선이 보이시죠? 세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은 그 좁아진 공간으로 기존에는 액체가 흐르지 않았는데 조영제가 쫙 하고 이제 퍼지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환자분 너무 만족하셨고요. 통증이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뒤로는 이제 아직 1년이 지났는데도 다리 저림이나 허리 통증 이제 많이 호전된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은 4번 추간공이 이제 좁아지셨고요. 이제 척추 추간공 옆에서 이제 쭉 봤을 때 터져 나온 디스크와 뒤에서 커져 나온 후방 리가멘트 플라범 이제 황색 인대가 이제 신경 나가는 길목을 꽉 누르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풍수확장술을 통해서 그 추간공을 역시나 넓혀 주었고 그 뒤로 이제 환자분도 증상이 이제 개선이 되어가지고요. 다리 저림 이런 것들 호전되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수술적 시술로도 즉 풍수확장술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반적으로 수술을 할지 여부와 비수술 여부를 결국 환자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할 텐데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뭐 수술해보자라고 하시는 판단에 대한 기간에 대한 판단이 있을까요? 모토 심톰이라고 해가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힘이 잘 안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항문 쪽에 힘이 안 들어간다거나 아무튼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방 접근법으로 뭐 PLIF라고를 하는 이제 척추 문합술이나 척추 유합술 같은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치료가 실패를 하면은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치료 실패 기준은요. 보통 연구 결과에서 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를 맞는데 주사 한 번 맞고 3개월 뒤에 재발해. 그러면은 주사 치료를 계속 해볼 만해요. 근데 주사 치료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2주 만에 재발했어요. 이러면은 윗단계로 올라가야죠. 이거는 하지만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각자 만나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교수님과 상의를 하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척추 수술을 또 받았는데 이미 재발한 환자분들도 있겠죠. 환자분은 이제 압박골절로 척추 4번, 3번, 2번에 못을 박아 하나로 고정한 척추 후방 유합술을 받고 그리고 통증이 다시 재발한 경우였는데요. 이분처럼 척추를 수술로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면 늘 수술 안 한 부위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정이 안 된 부위에 이제 혼자서 관절 역할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해당 부위가 더 빨리 부서지고 좁아집니다. 이를 인접분절 질환 ASD라고 부릅니다. 이분도 그 이후로 수술이 안 된 부위가 좁아져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또 해야 되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해보고 재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문합술 이후 재수술은 성공률이 절망적일 정도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이제 다행히 풍선 확장술을 시행했고 거기서 해결이 되었는데요. 이제 좁아진 부위 위로 이제 까망색 즉 조영제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죠. 저기다가 이제 두 번째 사진 보면 풍선이 조금 이제 보이는데 그 풍선으로 확장술을 시행하였고 시술 후에 그 좁아진 부위로 이제 조영제가 쫙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일상생활 가능하신 정도로 잘 다니시고요. 걸어 다니시고 마을도 다니시고 하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디스크나 척추는 결국 바르지 못한 자세가 원인이라는 점, 그리고 수술을 권유받았다면 반드시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통증 치료 전문가를 찾아 꼭 제대로 된 비수술 치료를 우선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